눈송이 서울의 겨울은 차가웠지만 그날은 유난히 아팠다. 서윤정은 말없이 버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얀 입김이 창문을 흐리게 만들었고 그녀의 눈가에는 지워지지 않는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다. 결혼 3년 차. 그녀는 한 남자의 아내였고 한 남자의 며느리였으며 어느 누구의 딸이라는 정체성도 이제는 희미했다. 회사에선 성실한 대리님, 집에선 밥 잘하는 며느리. 하지만 그녀 스스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점점 잊혀지고 있었다. 사랑에서 시작했지만 사랑만으로 버틸 수 없었다. 남편 장태현은 그녀의 대학 동아리 선배였다. 책을 좋아했고 말이 잘 통했고 무엇보다 꿈이 있었다. 한의사가 되고 싶어. 아픈 사람들을 직접 치료하고 싶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윤정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해보자. 그 순간 그녀는 몰랐다. 그 약속이 자신의 청춘 전체를 걸게 될 줄은. 집 현실은 로맨스가 아니었다. 결혼 후 태연은 본격적으로 시험 공부에 전념했다. 학원, 독서실, 도서관, 스터디. 그의 하루는 오직 책과 싸우는 시간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일상은 오롯이 윤정의 몫이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회사로 출근해 야근을 하고 퇴근 후엔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저녁을 만들고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녀의 통장은 매달 빠르게 비워졌고 그 빈자리는 별표 괜찮아. 조금만 더 참자 별표는 말로 채워졌다. 할머니 시어머니의 기준은 그녀가 아니었다. 오미숙, 그녀의 시어머니는 가끔 서울에 올라와 며칠씩 머물렀다. 올 때마다 잔소리는 빠지지 않았다.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편해. 예전 같았으면 시댁까지 모시고 살았지. 태연이는 시험이 중요한데 밥은 좀 정성껏 해야지.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말할 수 없었다. 별표 당신 아들은 하루 종일 앉아있고 저는 하루 종일 뛰고 있어요. 별표라는 말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결국 꾹 눌렀다. 말 대신 그녀는 국물을 조금 더 따뜻하게 데웠다. 가장 말하지 못했던 비밀. 결혼 2년 차 봄, 윤정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조용히 병원을 다녀왔고 초음파 사진을 가방에 넣어두었다. 그녀는 기뻤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웠다. 지금 말하면 태연이 시험 준비에 방해가 되겠지?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 혼자 다니고, 혼자 참고, 혼자 견디기로 했다. 하지만 어느 날 회사에서 야근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쓰러졌고 응급실에서 조용히 한 생명을 잃었다. 그날 밤 혼자 욕실에 앉아 흐느꼈다. 가방 속 초음파 사진은 구겨진 채 젖어 있었다. 학사모 합격, 그리고 침묵. 3년의 기다림 끝에 장태연은 한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시댁은 마치 아들이 대통령이라도 된 듯 잔치를 열었고 윤정은 조용히 주방에서 상을 차렸다. 그날 밤 태연은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고마워. 수고했어. 덕분이야. 그 어떤 말도 없었다. 윤정은 그저 혼자 빈 그릇을 치우며 중얼거렸다. 그래, 오늘도 수고했어. 윤정아. 서윤정은 남편이 합격한 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을 느꼈다. 태연은 여전히 무뚝뚝했고 집안 분위기 또한 변함이 없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의 눈빛 속에 은근한 자만심이 스며들었다는 점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의사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고 그 우월감은 자연스레 윤정에게 향했다. 나 이제 한의사니까 조만간 개원도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인생은 달라질 거야. 그의 말 속에서 우리라는 단어는 있었지만 윤정은 이상하게도 그 속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느꼈다. 예고 없는 저녁 식사. 합격 후 2달쯤 지나 시어머니 오미숙은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정아,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하자. 좋은 소식도 있고 할 얘기도 있어. 윤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약속된 시간에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조용한 방에 들어서자 이미 태연과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윤정은 불안한 기운을 감지했다. 식사가 조금 지나자 오미숙이 지갑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더니 윤정 앞에 밀어놓았다. 하얀 종이 위에는 검은 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이혼 합의서. 윤정은 숨이 막히듯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뭐예요? 차갑게 준비된 말들. 오미숙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태연이가 이제 한의사가 됐으니 더 나은 사람과 함께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건 알지만 이제는 여기까지야. 윤정은 손이 떨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지금까지 우리 집을 위해서. 하지만 태연은 그 순간조차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시선을 피하며 물만 마셨다. 윤정은 그 침묵이 더 잔인하다고 느꼈다. 차라리 직접 말해줬으면, 차라리 화라도 냈으면. 그러자 오미숙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이건 태연이도 동의한 거야. 사인만 하면 돼. 빼앗긴 집. 윤정은 울분을 삼키며 물었다. 적어도 집은 제 돈으로 계약했잖아요. 제 적금 깨서. 그건 제 몫이에요. 오미숙은 비웃듯 대답했다. 무슨 소리니? 집은 태연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내가 낸 돈도 결국은 부부 공동재산이야. 법적으로 내가 가져갈 건 하나도 없어. 그 말에 윤정은 머리가 하얘졌다. 모든 걸 자신이 책임져 왔다. 생활비도, 학원비도, 집 계약금도. 하지만 서류상 이름 하나 적히지 않은 그녀는 아무 권리도 없는 존재였다. 조용한 폭발. 그날 저녁, 윤정은 단 한 숟가락도 뜨지 못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태연이 겨우 입을 열었다. 미안해. 하지만 우리 서로에게 이게 나을 것 같아. 그 한마디는 칼보다 날카롭게 윤정의 가슴을 찔렀다. 서로에게 좋다고? 이게 어떻게 나한테 좋은 건데? 윤정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중얼거렸다. 알겠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제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녀는 싸늘하게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왔다. 무너지는 순간.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텅 빈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벽에 걸린 합격증, 그 옆에 놓인 교재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도시락통. 모든 것이 자신을 조롱하는 듯 보였다. 손에 들린 이혼 서류가 낯설게 느껴졌다. 이게 내가 받은 대가야? 이게 나한테 남은 전부야?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한참을 울고 또 울다가 결국 펜을 들어 이름을 적었다. 이름 석자를 적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마지막 밤. 그날 밤 윤정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 몇 벌, 회사 서류 가방, 작은 화장품 파우치. 그게 전부였다. 냉장고 속 반찬통을 하나하나 비우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부엌을 닦았다. 내가 만든 집인데 나는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는구나. 이별의 순간에도 윤정은 습관처럼 부엌을 정리했다. 자신의 존재가 그저 누군가를 위한 손과 발로만 남아있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거리 위의 윤정. 새벽녘, 작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도시의 불빛은 유난히 차갑게 반짝였다. 지갑 속을 확인하니 남은 돈은 고작 20만 원. 갈 곳도 기대할 사람도 없었다. 도시 한복판에서 그녀는 홀로 서 있었다. 그때 윤정은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지금까지 남편의 아내로만 존재했구나.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었구나. 서윤정은 홍대 근처의 오래된 고시원에 자리를 잡았다. 가진 돈은 많지 않았고 보증금 없는 곳을 찾다 보니 그나마 선택지가 거기뿐이었다. 좁은 방, 창문도 없고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이 그녀에겐 처음으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이제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쌀 필요도, 저녁에 밥상을 차릴 필요도 없었다.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저녁에 편의점 김밥 하나를 사 먹으면서도 미안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낯설고 허전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조금씩 자신을 되찾고 있었다. 무너진 자존감.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이혼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컸고
업무에 집중하기도 어려웠다. 회사에서는 몇 차례 실수가 이어졌고 결국 부서장으로부터 불려갔다. 서대리,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실수가 많아요.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속으로는 소리치고 싶었다. 이혼했어요. 남편한테 버림받았고 집도 뺏겼고 지금은 고시원에 살아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겨우 웃으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문을 나서자마자 복도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뜻밖의 재회. 며칠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사려다 누군가와 마주쳤다. 윤정. 맞지? 익숙한 목소리. 고등학교 동창 강지우였다. 예전에는 그리 가까운 친구는 아니었고 오해로 인해 사이가 멀어진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처음에는 망설였다. 모든 걸 털어놓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결국 윤정은 조용히 말했다. 이혼했어. 지금은 고시원에 살고 있어.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윤정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다음 날 지우는 윤정을 데리고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원룸으로 향했다. 여기 빈 방이야. 보증금 내가 먼저 내줄게. 월세는 천천히 생각하자. 윤정은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주고 도와준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녹였다. 다시 시작하는 일상. 지우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에서 다시 일상을 정비하게 된 윤정은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업무에 집중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인사팀 내에서 맡은 업무를 더 철저히 준비했고 성과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몇 달 뒤 회사에서는 인사팀 내 중간관리자 승진 인사 발표가 있었고 그중에 윤정의 이름이 있었다. 인사팀 과장 서윤정. 회사 로비에 걸린 공고문을 보며 윤정은 한참을 서 있었다. 처음이었다.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서윤정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다시 마주친 그림자.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무렵 회사 로비에서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오미숙이었다. 예전보다 더 초췌한 얼굴, 꾀죄죄한 옷차림. 윤정은 당황했지만 감정을 숨기고 다가갔다.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오미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윤정아, 미안하다. 우리 집이 지금 아주 망했어. 너라도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알고 보니 태연이 개원한 한의원은 오래가지 못했고 그의 아버지가 지인에게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집도 날리고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었다. 오미숙은 말했다. 너라도 좀 도와줘.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내가 우리 곁을 떠났기 때문이야. 그 순간 윤정은 모든 감정이 끌어올랐다. 지금 그 말 하려고 여기에 온 거예요? 그녀는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당신 아들을 위해, 당신 가족을 위해 얼마나 버텼는지 기억 안 나시죠? 제가 낸 집 보증금, 생활비, 학원비, 그리고 제가 잃은 아이.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윤정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앞으로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사무실로 돌아온 윤정은 떨리는 손을 붙잡고 커피를 마셨다. 팀장 한 명이 다가와 속삭였다. 대리님, 멋졌어요. 오늘 진짜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리고 다른 동료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정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드디어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불쑥 찾아온 과거. 며칠 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윤정아, 나야, 태연이야. 그녀는 순간 멈칫했지만 전화를 받았다. 뭐야?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지쳐 있었다. 나, 미안해. 진심이야. 내가 없으니까 모든 게 무너졌어. 윤정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래. 나 없이도 잘할 줄 알았어. 그게 너희가 원했던 거니까. 그는 간절하게 말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윤정은 조용히 대답했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 그리고 그 삶엔 너는 없어.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걸. 서윤정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장태현의 전화도 더 이상 받지 않았고 오미숙에게서 오는 문자 역시 읽지 않고 지웠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누군가를 위해 흔들리지 않았다. 직장에서는 확고한 위치를 잡아갔다. 인사과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한 후 윤정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되었다. 후배 직원들은 그녀를 신뢰했고 상사들은 그녀를 주목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고 있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도는 순간들마다 윤정은 조금씩 자신을 치유하고 있었다. 어느 날 도착한 편지. 어느 평범한 수요일 저녁, 윤정은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편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익숙한 필체로 쓰인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보내는 오미숙.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편지를 꺼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차를 한 잔 따라 책상에 앉아 봉투를 열었다. 윤정아, 미안하다. 내가 그때 어떤 짓을 했는지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다. 요즘 병원에 다니고 있어. 담낭암이래. 말기라고 하더라. 이제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각하게 됐다. 그때는 그저 아들만 보였고 너는 도구처럼 느껴졌나 봐. 하지만 이젠 안다. 너 없이는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도 못 왔다는 걸.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혹시 가능하다면 병원비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부탁이다. 이건 마지막이야. 오미숙. 흔들리는 마음. 윤정은 편지를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가 요동쳤다. 그녀는 수없이 자신에게 다짐했다. 절대 다시는 흔들리지 말자. 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우야, 나 시어머니한테 편지 받았어.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윤정은 조용히 대답했다. 도와주고 싶진 않아. 하지만 외면하고 싶은 마음도 아니야. 지우는 한참을 듣고만 있다가 말했다. 그럼 그냥 내가 용서받기 위해 도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병실 앞에서 며칠 뒤 윤정은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앞에 도착하니 안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고 조용히 봉투를 문틈에 넣었다. 봉투 안에는 현금 500만 원과 짧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이건 당신의 병원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작별이에요. 이제 우리 사이는 끝입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서윤정. 진짜 이별. 그날 밤 윤정은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다. 가슴 한편에서 무겁게 눌러있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로 이혼한 기분이 들었다. 서류 한 장이 아니라 감정까지도 끊어낸 순간. 새로운 이름. 시간이 흘러 윤정은 어느 강연회에 초청받았다. 주제는 삶의 방향을 잃지 않는 법. 그녀는 무대 위에 섰다. 관중들 앞에서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윤정입니다. 저는 몇 년 전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의사가 되었고 저는 그 사람의 아내로 살아갔죠.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우리에게 필요 없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누군가의 역할이 아닌 한 사람의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요.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나요? 사실 저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는 스스로를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뿐이에요. 누구보다 나를 아끼는 사람이 나 자신이어야 하니까요. 청중 속의 한 사람. 강연이 끝난 뒤
한 여성이 다가왔다. 중년의 여성,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손엔 작게 접힌 편지를 들고 있었다. 저도 이혼했어요. 그리고 오늘 당신 얘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제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정은 그 여성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그 선택, 절대 틀리지 않으셨어요. 이름을 되찾은 사람.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윤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늦은 봄의 하늘은 맑고 바람은 따뜻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쯤 도시락을 싸고 있었겠지. 혹은 냉장고 속 반찬을 체크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퇴근 후 자신을 위한 식사를 고민하고 있었다. 오늘은 파스타를 해볼까? 아니면 냉동실에 남은 만두를 쪄볼까? 그녀는 웃었다. 소박하지만 지금의 삶은 더없이 소중했다. 마지막 독백.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다. 나는 장태연의 아내도 오미숙의 며느리도 아니다. 나는 서윤정. 내 이름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아낸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진짜 나로서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다. 서윤정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되었고 주말이면 혼자 미술관을 가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혼자의 삶이 이제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고 혼자라는 것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삶에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왔다. 예기치 않은 재회. 회사에서 주관하는 외부 강연 행사에 참석한 날이었다. 그녀는 강연자 소개를 받으며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었고 한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혹시 서윤정 씨 맞죠? 윤정은 고개를 들었다. 그 남자는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금세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다. 저 강민석입니다. 예전에 HR 관련 워크숍에서 잠깐 뵌 적 있어요.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몇 년 전 인사실무자 교육에서 짧게 인사를 나눴던 사람이었다. 그때도 깔끔한 인상이었고 조용하지만 진중한 말투가 인상적이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때 이후로 처음 뵙네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땐 인사팀 대리셨는데 지금은 팀장님이시네요. 오늘 강연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시작. 강연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몇 번 만남이 이어졌다. 처음에는 직장 동료로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나누는 대화였다. 하지만 만남이 반복되면서 윤정은 민석과의 대화 속에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상대의 말에 귀 기울였고 불필요한 조언이나 판단 없이 들어주었다. 윤정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과거를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결혼, 이혼, 상처, 그리고 다시 살아온 이야기들. 그녀는 말했다. 그때는 내가 나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살아가면서 나는 없었어요.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럼 이제는 당신 자신으로 살아야죠. 그리고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줄 사람이었으면 좋겠네요. 그 말에 윤정은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과 기대 사이. 하지만 윤정은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무서웠고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겁났다. 민석은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저 필요할 때 곁에 있었고 힘든 날이면 짧은 메시지 한 줄로 위로해 주었다. 오늘 힘들었죠? 따뜻한 국 한 그릇 먹고 푹 쉬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런 말들이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사랑이란 반드시 격정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작고 조용한 진심이 오히려 더 깊게 다가온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과거를 넘어서 어느 날 민석은 윤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누군가와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렵다면 그건 나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 때문이겠죠? 윤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자꾸 그때의 내가 떠오르네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나는 여기에 있을게요. 그 순간 윤정은 마음속에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녀는 다시 사랑을 믿어도 되겠다고 느꼈다. 첫 데이트. 그들의 첫 데이트는 화려하거나 특별하지 않았다. 홍대의 작은 북카페, 그리고 근처 공원 벤치. 둘은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조용히 책 이야기를 나눴고, 걷고, 웃고, 오래 침묵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윤정에게는 새로웠고, 소중했다. 그녀는 문득 말했다. 예전에는 이런 평범한 시간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고, 희생하느라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석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만들면 돼요. 당신이 원할 때, 당신의 속도로. 윤정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지금의 이 평온함을 지키고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느꼈다. 나를 사랑하게 된 순간. 몇 달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다. 서윤정은 여전히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지치지 않았다. 일이 끝나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었고 주말이면 민석과 소소한 데이트를 즐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속의 자신에게 미소를 짓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았다.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낮추지도 않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을 존중했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평범한 기적. 민석과의 관계는 천천히 자라났고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함께 살아볼래요? 윤정은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조건이라면. 그는 곧장 대답했다.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예요. 당신이 당신으로 있을 수 있는 삶. 그 옆에 내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하늘, 따뜻한 바람, 그리고 가슴 가득히 차오르는 평온함. 이제 그녀는 알았다. 진짜 사랑은 자신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감정이라는 걸.